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입니다. 이번에는 영업사원의 비용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거래처에다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 직원은 복리후생비, 거래처는 접대비 써주시면 되겠죠. 둘 다 합쳐서 보통예금으로 제공했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 접대비, 보통예금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문제. 급여 문제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지금 한 72번까지 풀었는데 총 한 7, 8문제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전산회계 2급 또는 FAT 2급이 일반 분계가 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거의 한 문제씩 꼭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급여가 발생했고 세금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였다라고 나오니까 차변에 급여 200 써주시고요. 세금 뗀 거 예수금 그리고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흑백용 복합기? 이게 뭐죠? 어쨌든 판매용이라니까 그냥 상품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골뱅이 표시는 한 개당이란 소리인데 이미 계산이 다 돼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런데 지금 계약을 했네요. 그렇죠? 판매하기로 계약만 했으니까 선수금 써주시면 되고요. 자, 계약금 문제도 거의 10문제당 한 개꼴 또는 8개당 한 개꼴로 나오니까 잘 외워주시고, 자, 20%를 내가 받았다라고 합니다. 200만 원에 20%니까 40만 원 될 것 같습니다. 당좌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당좌예금 써주시고 선수금 써주시면 됩니다. 선수금에 거래처 원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이구, 현금과 부족 나왔네요. 다시 볼게요. 자, 장부하고 현금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요. 장부하고 실제죠. 자, 우리는 장부를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돈을 찢거나 아니면 훔쳐올 수 없으니까요. 지금 장부보다 실제가 더 많대요. 그럼 장부를 늘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 써서 장부를 늘려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과 부족을 써가지고 일단 처리해주면 됩니다. 결산까지 이거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우리 이거를 다시 차변으로 보내서 자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할부로 구입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2급에서 맞추시는 분들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뭐 6개월 할부 번호 또는 10개월 할부 뭐 이렇게 할부로 구입을 했어요. 차량 운반구를. 뭐 10개월 할부로 구매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미지급금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미지급금을 나눠서 계속해서 갚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차를 구입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미지급금을 처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10개월 할부였으니까 20만 원 딱 맞죠? 그럼 20만 원을 지금 갚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줄어들어야 돼요? 이 친구가 줄어들어야죠. 내가 지금 할부로 조금 갚았으니까요. 그래서 20만 원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아이고, 화살표가 조금 이상하네요. 네, 저쪽으로 미지급금 가주시면 되고, 나머지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티슬라한테 갚아야 할 미지급금이 줄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티슬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지금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 구입해 놓고 남아있던 재정 과목을 지금 처분을 하고 있는 건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임차하기로 하고 보증금만 지금 준 것 같아요. 원래는 임차보증금 거래처 써야 된다고 했죠. 근데 문제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냥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라고 나오면 안 쓰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 써주시고 요거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입력해야 되니까 일단 표시는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수리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오라고 나오니까 수선비 처리하면 되겠죠. 수선비하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트한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자, 1,500만 원짜리 매출을 하고요. 1,000만 원은 자기합수표로,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다. 외상이 되겠네요. 자, 상품 매출 써주시고 자기합수표는 대표적인 현금이죠. 현금 씁니다.
나머지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신진상회 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상품이 아니에요. 그냥 광고죠, 광고. 이런 거는 광고 선전비 써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임차 보증금이 아니고 그냥 임차료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임차료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변에 임차료, 대변에 현금 지급. 현금 지급이 굉장히 많네요. 어우, 갑자기 길어졌어요. 자,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어우, 당황스러워라. 자, 일단 취득 원가 내가 1,5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가치가 감소한 게 22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은 현재 얼마가 될까요? 1,275만 원이 되겠죠. 이 친구를 얼마에 팔았다고요? 500만 원에 팔았다고요. 그러면 손해가 얼마가 나요? 마이너스 775만 원이 나옵니다. 강의 여러 번 들으신 분들, 강의를 몇 번 들으셨으면 이 숫자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계속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집어넣는 거니까 꼭 반복 학습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동점 발행, 남이 발행한 수표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요거 현금이죠. 현금이 200이고요. 잔액, 자, 500에서 200 받았으니까 잔액은 얼마가 돼요? 300만 원이 되죠. 30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 요거 미지급금 아니고 미수금이라고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775만 원이 나온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차량 운반구 1,500만 원짜리 처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500만 원을 받았는데 5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잔액 300만 원 미수금 받았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줘야겠죠. 여기 잘 없애준 것 같고요. 나머지 손해난 거 이렇게 처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해석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즘 나오고 있는 추세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꼭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거래처 파산 났네요. 파산으로 이 외상 매출금을 회수를 불가능하게 되어서 대손 처리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충전되어 있는 금액 66,000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전부 다 못 받게 됐고요. 대손 충당금으로 66,000원 쓰고 나머지 모자라는 거 대손상각 B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처 그린 적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전조등을 구매를 했는데 교체를 했네요. 자, 50만 원 중 30만 원은 당좌수표 그리고 나머지 그럼 50만 원 중 30만 원 뺐으니까 잔액은 20만 원이 되겠네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다 이렇게 나왔죠. 뭐 전조등 이거 수익적 지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문제 끝에 지정을 해줬으니까 우리는 걱정 없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여기서 함정은 이 친구입니다. 자, 어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어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급어음 당당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음 상거래와 관련돼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입니까? 아니죠. 그냥 내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수리를 한 거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등장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자, 할인 나왔어요. 할인 나왔으면은 외상 매출금인지 외상 매입금인지 아니면 어음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외상 매입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매입 할인이 되겠죠. 자, 400만 원. 뭐 할인 받긴 했지만 난 결론적으로 400만 원 다 갚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외상 매입금 400만 원이 등장을 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3% 12만 원 할인 받고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지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상 매입금 거래처 원큐 상사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 계약한 가격 500만 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요 계약일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매출 시 계약금 나왔으니까 선수금 자동적으로 튀어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500만 원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은 500만 원이 등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계약금 선수금은 50만 원
빼면은 내가 이제 받아야 되는 금액은 450이 되겠죠. 450 중에 300만 원은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니까 받으러음 써주시면 되고요. 450에서 300을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나머지 잔액은 얼마가 돼요? 150이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그 문제가 하나당 이제 3점짜리잖아요. 근데 거래처 하나를 안 쓰면은 마이너스 1점씩이거든요. 근데 거래처 여기 거래처 안 쓰면은 여러분들 문제 기껏 맞춰놓고 마이너스 3점 감정당해서 이거 아예 안 푼 문제 됩니다. 거래처 쓰는 거 잊지 마세요. 3개 다 써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선물로 홍삼 세트를 구입하고 그 중에서 60만 원은 우리 회사 직원한테 쓰고 나머지는 접대를 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60만 원은 복리후생비, 40만 원은 접대비 써주시면 되고 미지급금 써주시면 되고요. 거래처, PC카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서양도 나왔어요. 배서양도 앞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죠.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요 배서양도 솔직히 말해서 이해하시면 조금 쉽지만 제가 2급에서 만약에 어려우면 배서양도 나오면 뭐로 외우라 그랬죠? 그냥 받으러음으로 외우세요. 요거 이상으로 솔직히 말해서 내기가 어려워요. 2급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배서양도는 받으러음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중요한 건 거래처입니다. 일단 300만 원어치 매입했으니까 상품이 300만 원이 나와요. 그 중에서 200만 원은 내가 갖고 있던 거 준 거니까 여기 받으러 이렇게 등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잔액 300 중에 200이니까 잔액은 100만 원이 되겠죠. 이 100만 원은 우리 회사가 따로 또 어음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이건 지급어음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받으러음은 지금 보니까 청주 상사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어디가 나와야 돼요? 청주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지급어음은 우리가 PN 상사한테 넘겨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급어음의 거래처는 PN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거래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별표 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0월 23일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이던 어음을 할인받고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할인 추심이랑 거의 똑같다고 했어요. 유일하게 다른 거는 기간이 끝났는지 기간이 남았는지 그 두 개 차이밖에 없다고 했어요. 어쨌든 둘 다 은행한테 갖다 줬다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어음 500만 원은 전부 다 사라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할인 나왔어요. 자, 할인 나오고 어음 나왔으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자, 할인료 차감하고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 용도 나왔죠? 요거 스마트폰 뭐 비품 처리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니까요. 인출금 써 주시고 미지급금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BC카드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나왔습니다. 보증금인데 임차하면서 보증금을 냈으니까 임차 보증금 되겠고요. 그리고 현금 지급이고요. 임차 보증금의 거래처 원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거래처 보증금 생각보다 안 쓰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 보증금은 꼭 써야 되니까 기억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료입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거죠. 요런 거 차량 유지비입니다.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써주시고 요거 현금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말이 길어요. 자동차를 구입을 했는데 1000만 원 중 200만 원은 보통예금이랍니다. 그럼 잔액은 얼마가 돼요? 잔액은 800만 원이 되겠죠. 이 800만 원을 할부, 미지급금 했다는 거고요. 화물차에 대한 취득세, 취득세가 나왔어요. 물건값에 포함시켜야겠죠. 물건값에. 그러면은 자동차는 1000만 원이 아니고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20만 원짜리 구매하면서 200만 원은 보통예금, 잔액은 미지급금이고요. 나머지 20만 원 현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미지급금 거래처 쓰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국자동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자, 사무용품 구입, 여기에만 이렇게 눈이 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사무용품이랑 막 보통예금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전월 구입에 따른 카드사의 결제 금액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모품 같은 거를 구입을 하고요. 카드로 긁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처리를 해요? 미지급금 처리를 해놨겠죠. 이 미지급금을 지금 우리가 보통예금에서 납부를 한 거예요. 지금 소모품을 산 게 아니잖아요. 전월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차변에 미지급금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죠. 물론 이 미지급금에는 국민카드 거래처 꼭 걸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입니다. 아직 매입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이 나왔죠. 매입, 계약금, 선급금. 바로 나와야 돼요. 10%니까 80만 원이네요. 그리고 당좌수표 발행. 누가 발행했는지 안 나왔으니까 우리 회사가 발행했습니다. 당좌예금이죠.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 대변에 당좌예금 써주시고요. 선급금에 거래처, 명품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 나왔는데 이런 거 나왔을 때 문제 끝까지 읽어야 된다 그랬죠.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대금 당좌 수표 발행이라고 나왔는데 누가 발행했는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발행했습니다. 자, 차변에 소모품 20만 원 그리고 당좌 예금 2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할인 나왔어요. 할인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 나왔는지 봐야겠죠. 약속, 어음 나왔습니다. 어음 나오고 할인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어음 자체를 은행에다 다 가져다 줬으니 800만 원이 그대로 대변으로 와서 사라지고요. 그 중에서 50만 원 할인. 네, 할인된 거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나머지는 당좌예금에다가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 기록을 해놨을 것 같아요. 자, 9월 30일 들어가면 조금 더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40만 원 중에 35만 원 여비교통비 썼고 그럼 나머지 5만 원은 회사에다가 회수시켜야겠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누가 가져갔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지급금도 거래처. 뭐 거래처라기보다는 뭐 거래처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래처 칸에 써야 되니까요. 네, 이렇게 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기가 되어가지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물건 구매하면서 어음 발행해 줬었나 봐요. 그러면 지급 어음이 되죠. 지급 어음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 어음은 거래처 원큐 상사입니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거 이제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개죠. 이제 편지를 보내거나 우편을 보내거나 아니면 택배를 보내거나 이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편하고요 택배는 다릅니다. 계정 과목이 달라요. 우편은 우리가 보내는 목적이 정보의 전달이에요. 물건을 보내는 게 아니고 뭐 우편도 물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적어서 그 사람한테 넘기는 거죠.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은요 통신비로 들어가요. 통신비. 통신. 그런데 택배는 안에 편지를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얘는 어찌됐든 이제 물건을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는 운반비에 들어갑니다. 같은 우체국이어도 계정 과목이 달라요. 얘는 지금 보니까 우편으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 우체국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통신비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비 써주시고요. 대금 현금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별표 잘 쳐놓으세요. 나중 가면은 택배 문제도 종종 등장을 하는데 이게 우편이 아니다라는 거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계약금 또 나왔습니다. 우리 계약금하고 매출 보면은 바로 튀어나와야 되죠. 선수금입니다. 선수금.
10월 6일 들어가시면 조금 더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매출 자체는 165만 원만큼 매출을 했고요. 그중에 계약금은 15만 원, 나머지 잔액은 150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기 차입금. 내가 이 단기 차입금이 있었나 봐요. 그중에 500만 원을 상환, 갚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단기 차입금 갚았으니까 단기 차입금이 차변으로 가서 사라지게 됩니다. 차변에 단기 차입금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 걸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거래처 원큐 걸어주시고 FAT는 여기다가도 거래처 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식을 취득하고, 자, 물건을 구입할 때 수수료가 발생을 하면 원래 물건값에 포함을 시켜주는 게 정상이지만 단기 매매 증권의 수수료 비용은 따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요것도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단기 매매 증권 1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이거 영업의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요건 이제 실무 때 필요한 건데,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영업의 비용 두 개를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거는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요건 실무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두 가지 합쳐서 보통예금으로 납부를 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택배비. 자, 택배비 나왔습니다. 택배. 아까 그랬죠. 우편이랑 택배랑은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우리가 물건을 다시요. 우리가 이제 편지 같은 거 이런 걸 쓸 때는 이제 통신비 쓴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택배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운반비 처리를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운반비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맨날 매입시 운반비만 하다 보니까 운반비 나오면 틀리는 내용이기도 하고, 특히 택배랑 우편을 구분을 잘 못하셔가지고 틀리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요거는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매입한 대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조금 애매하긴 해요. 뭐 상품을 매입했는지 뭘 매입했는지 써놔야 되지만 뭐 일단은 상품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매입한 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 되고요. 그거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나오죠. 외상 매입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는 문제가 아니고 요즘에는 예전에 구매했던 그 외상 대금을 갚았다 또는 외상 대금을 받았다,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처는 PN상사입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사용할 목적으로 복사기 그냥 비품 쓰시면 되고요. 외상이라고 나왔지만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써주셔야겠죠. 비품에 미지급금 이렇게 써주시고 거래처 신진상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도 제가 별표 써드린 문제 많이 있었죠. 그 문제들 틀리셨으면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기본적인 문제들도 계약금 같은 거 꼭 확인하셔가지고 틀리는 횟수가 적어지게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다음 마지막 회차 가지고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회차 때 뵙겠습니다.